도시의 불빛이 잠들지 않는 밤, 지혜는 작은 기침 소리가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범한 감기인 줄 알았던 증상들은 어느새 병원의 복도를 가득 채우는 불안의 속삭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흔한 질병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생제 처방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듯 했습니다. 지혜의 눈빛에는 의문과 함께 깊은 우려가 드리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정부 청사의 높은 빌딩 안 민주는 쏟아지는 보고서 더미 속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제 지표들은 이미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지만 단기적인 이익과 인기 영합주의에 매몰된 정책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슈퍼박테리아라는 이름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독감처럼 시작된 이 미지의 질병은 기존의 모든 약물에 저항하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움켜쥐었습니다. 통화정책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재정정책은 국가 부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민주는 회의실에서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명백했지만 그 누구도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지혜는 병실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경험으로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는 듯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지, 의사 선생님. 과거 작은 상처에도 항생제를 쉽게 처방하고 가축 사육에도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편리함 뒤에 숨겨진 경고들은 언제나 외면당했습니다. 이제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민주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는 수없이 등장했지만 그 단어 뒤에 숨겨진 국민들의 고통을 감당할 정치적 의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기적인 인기만을 쫓는 정책들만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슈퍼박테리아는 맹렬히 확산되었고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에는 더 이상 병상이 없었고 거리에는 불안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인간의 단기적인 이익 추구와 포퓰리즘이 빚어낸 거대한 업보였습니다. 지혜는 창밖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극 속에서도 그녀는 작은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인류의 미래는 그 질문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상의 이야기가 그저 소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봅시다. 이야기는 슈퍼박테리아와 정책수단 소진이라는 다소 이질적인 두 현상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공통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항생제 내성 문제입니다. 인류는 20세기 중반 항생제를 개발하면서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로 항생제가 남용되면서 내성을 가진 세균, 이른바 슈퍼박테리아가 등장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를 21세기 인류 건강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 편리함을 추구한 결과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경제 정책에서도 벌어집니다. 경기 침체가 닥칠 때마다 정부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동원합니다. 돈을 풀고 국채를 발행하며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떠받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이 반복적으로 쓰이다 보면 인플레이션, 국가 부채 증가, 정책 신뢰 상실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구조조정의 지연입니다. 경제 체질을 바꾸고 좀비 기업을 정리하며 재정을 건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포퓰리즘이 이를 가로막습니다.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청하지 못한 채 통화 신용 정책과 재정 정책만 반복적으로 남발하는 것이죠. 이제 두 사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항생제 남용과 정책 수단 남발은 모두 단기적 이익과 안일한 대처가 만든 결과입니다.
그 순간에는 편리하고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치명적 위협을 불러옵니다. 즉, 단견적 선택과 포퓰리즘이 초래한 인간의 업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둘째, 고통 분담을 회피하지 말고 구조개혁을 감내해야 합니다. 셋째, 과학과 정책 모두에서 남용이 아닌 절제와 균형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슈퍼박테리아의 출현과 정책 수단의 소지는 서로 다른 분야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 사회가 오늘날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균형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